오늘 얘기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일 잘하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이거는 일론 머스크만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훌륭한 리더, S급 리더는 이런 사람들을 다 모셔갑니다. 진짜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저나 고 대표님이랑 인터뷰를 한 거예요. 실제로 상상스퀘어에 오고 싶어서. 근데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세 가지 다. 이거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은 진짜 할 수만 있다면은 그냥 모셔오는 게 아니라 저는 꽃가마 만들어서 거기 태워서 모셔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이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진짜 여러분 이 책은 무조건 읽어보셔야 돼요. 진짜 대국민 필독서고요. 저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코노미스트 선정 올해의 책이라니까요. 권위 있는 기관에서 이 책 최고입니다라고 뽑혔죠. 거기다 플러스 뭐예요? 제가 여러분 팟캐스트,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유튜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지금까지 소개한 책이 300권이 훨씬 넘거든요. 그중에 이 책이 평점이 압도적 1위예요. 레이팅이 1000개가 넘었는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뭐 팝 사이컬러지, 뭐 대중심리학, 자기개발, 아니면 처세 이런 게 조금 더 평점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도. 근데 이 책은 여러분 경영경제서 기술과학서적이에요. 근데도 이 책이 4.47로 평점이 압도적 1인데 이 책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평가를 했냐? 이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그래요. 자, 세계 1등 혁신 기업은 어떻게 일하는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론 머스크가 사우스 코리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국 좋아하니까 스페이스X 상장 전에 한국 가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스페이스X에서 어떤 일이 15년, 16년 동안 있었는지 쫙 알려드릴게요 하고 온대요. 그 무료 강연이죠. 제가 볼 때 100만 명 넘게 시청합니다. 100만 명 넘게. 만약에 그게 100만 원짜리 유료 100만 원이면은 여러분 진짜 비싼 거잖아요. 그렇죠? 강연 한 번 듣는데 100만 원이면 진짜 비싼 건데 100만 원짜리 유료 강연이어도 저는 그냥 1초의 고민도 없이 갈 거고요. 제가 볼 때는 10만 명 이상 신청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론 머스크가 와서 직접 강연을 해도 스페이스X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거보다 많이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일단은 시간 제약 때문에 안 돼요. 한 뭐 6박 7일 이렇게 강연 스트레이트로 계속하면 이것보다 많이 알려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여전히 한계가 있어요. 왜? 일론 머스크의 관점밖에 없고요. 사람은 모든 걸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일론 머스크 관점뿐만 아니라 같이 협업을 했던 나사의 관점, 그다음에 함께 일했던 엔지니어의 관점, 그다음에 뭐가 일론 머스크의 약점이고 단점인지까지 나와요. 그냥 완벽한 책입니다. 무조건 읽어보셔야 돼요. 무조건. 아셨죠? 진짜 여러분 이건 대국민 필독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오늘 제목이 뭐였죠? 일론 머스크가 10억 주고 모셔가는 일 잘하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여기 목록에도 써놨잖아요. 100배 사고법. 그러니까 스케일이 뭔지 알아요. 스케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선형적으로 리니어하게 사고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사고를 해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근데 진짜 비범한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사고를 하냐면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사고를 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기하급수적으로 내려가면 스케일 업, 스케일 다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형적 리니어 업 하면 뭐예요? 그냥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스케일적 사고가 단순히 10배, 100배라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 부분도 어렵지만 뭐가 어렵냐? 사실 선형적으로 가는 게 처음에는 빨리 가는 것처럼 보여요. 왜? 이렇게 쭉 올라가면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스케일업을 하려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잠복 기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선형적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느린 것 같아. 그래서 혁신가가 아니면은 스케일업, 스케일 다운을 잘 못해요. 오늘 깊이 장난 아니죠? 자,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우주로 사람을 보내야 되니까 우주복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우주선을 타고 나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우주복을 만드는 업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보통 가격이 100만 달러래요. 되게 비싸더라고요. 지금 환율로 따지면 5억 정도 보시면 돼요. 15. 우주복 한 벌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이거 얼마에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는지 아세요? 1만 달러. 100분의 1 가격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랑 사고방식이 달라요. 진짜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만들지는 못해요. 한 3분의 1, 5분의 1 가격으로 만듭니다.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보통 사람이면 100만 달러로 만들었을 텐데 기존 관행이 있으니까. 왜냐면은 기존 모멘텀이 굉장히 크거든요. 스페이스X는 신생 업체고요. 기존의 관행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이것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우주복을 제작을 합니다. 이게 일론 머스크예요.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일하는 엔지니어들은 다 이런 방식으로 일합니다. 또 다른 거 스케일업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1년에 로켓 한 번 쏠 때였어요. 연간 발사 횟수가 1회였을 때 일론 머스크는 직원들한테 뭘 주문하냐? 지금 한 번 쐈으니까 이제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예요, 여러분? 자, 우리 내년에는 2번, 4번, 5번 쏩시다. 이래도 도전적인 목표예요. 5배나 올려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일론 머스크는. 한 개도 겨우 쏘고 있는데 이렇게 준비를 하래요. 한 개를 겨우 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 말은 1년에 20번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역량을 빨리 갖추라는 뜻이었다. 그냥 갖추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갖추래요. 20배요, 20배. 보통 사람이면 여러분 미쳐버립니다. 근데 지금 결국에는 스페이스X가 여러분 지금 로켓을 어느 정도로 쏘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모든 국가와 모든 업체가 로켓을 쏘는 횟수를 다 합쳐도 스페이스X한테 안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전 세계를 씹어 먹었어요. 최근에 제가 한번 공유했잖아요. 우리나라 위성도 스페이스X로 쐈어요. 우리도 대한민국도 스페이스X의 고객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상관없는 회사인 것 같아도 위성을 쏘기 때문에 절대 상관이 없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상관이 있습니다. 이건 더 미쳤어요. 보통 정부 기관, 군 기관, 나사 이런 데들은 로켓 쏘는 시설을 만드는 것도 돈이 많이 들 거잖아요. 많이 들면 20억 달러. 막 몇 조가 드는 거예요. 몇 조가. 그렇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미친 사람 같아요. 진짜. 보통 20억 달러 들어서 이게 발사장을 만들었는데 주변 시설까지 싹 다 만들었는데 일론 머스크는 2천만 달러로 해내세요. 그다음에 그거를 해내는 얘기가 여기에 나와요. 실제로 여기에 이제 최고의 직원들이 이거를 100분의 1 가격으로 해냅니다. 해내요. 실제로 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역사상 가장 큰 IPO는 그냥 정해진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점은 정말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직원들 월급 주고 생활해야 되고 로켓 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돈을 벌겠죠. 근데 궁극적 목표는 솔직히 이 회사의 최대 주주인 일론 머스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근데 일론 머스크의 꿈은 그의 혼자만의 꿈이 아니에요. 인류를 다행성종으로 만들어야 된다. 왜? 우리가 실수를 하면은 지구에서 멸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려면은 우리가 지구뿐만 아니라 화성에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되게 인류애적으로 좀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그거를 해내기 위해서 스페이스X.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도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본체가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해서 테슬라가 필요한 거지 자기의 궁극적 꿈은 여전히 화성 가서 죽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진짜 진지해요. 여기 직원들조차 화성 간다는 얘기를 직원들조차 헛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내부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일론 머스크는 틈만 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속도로 일하면 화성에 갈 수가 없습니다. 돈 버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를 만들 때도 화성에 갈 거를 염두하고 계속, 진짜 여러분 이거는 궁극의 스케일업이에요. 그거는 100배, 1000배, 만배가 아니라 막 1000만 배 사고법인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제가 여기서는 오늘 말씀 안 드리는데 직접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드래곤이 떨어질 때 이게 지구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 꼭다리 부분이 예를 들어 사람이 타고 있으면은 뭔가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뚝 떨어지면 부서질 거니까 낙하산이 펴지면서 보통 이제 바다에 딱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생뚱맞게 낙하산으로 하면 안 된다고, 역추진으로 해야 된다고, 무조건 역추진으로 해야 돼. 그게 훨씬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화성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낙하산으로는 떨어지면 다 죽는다고, 화성 갈 거 염두하고 역추진으로 해야 된다. 근데 실패해요. 결국엔 실패합니다. 현실과 타협을 해요. 낙하산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진짜 미친 사람이에요. 돈 벌자고 했으면은 안 했겠죠. 안 했겠죠. 로켓만 쏴도 여러분 돈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는데요. 안 했겠죠. 진짜 미친 사람이에요. 사고방식이 우리가 진짜 비범한 사람이 10배, 100배를 사고할 수 있으면은 일론 머스크는 막 혼자 1000만 배 사고하고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 조금이라도 배우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저는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상상스퀘어 신규 사업의 고 대표님이랑 야무지게 벌써 적용을 했습니다. 오늘도 관련해서 저희 회사 직원분들이랑 그걸로 토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제 첫 번째 특징이 뭐였어요? 스케일업, 스케일 다운. 100배 사고법을 할 줄 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 핵심 펀더멘탈을 이해한 사람을 저는 만나본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폴리매스죠. 폴리매스. 그러니까 업무 스콥이 넓은 사람들. 사실 이거는 조금 더 세련되게 말하면은 교양 능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교양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나는 교양 능력이 있어. 나는 교양이 있어. 이게 뭐냐면은 두루두루 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부족합니다. 왜? 일단 독서를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대학교를 진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제 교양 수업을 듣는데 이게 왜 듣는지 몰라요. 두루두루 알기 위해서 지식의 탐색 과정이거든요. 그런 걸 모르고 이게 학점 때우려고 듣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조차도 대학교 다닐 때 교양 교육의 중요성을 전혀 몰랐고 그냥 뭐 전공 아닌 거 이거 뭐 졸업은 해야 되니까 140학점 쳐야 되니까 이거 들어서 때우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대학 교육에서 전공 교육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교양 교육이 왜? 외국은 여러분 교양 수업만 듣다 졸업하는 교양 학부도 있어요. 리버럴 아츠 스쿨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양이 중요하고 두루두루 아는 능력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폴리매스가 돼야 돼요. 특히 듀얼 브레인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정말 발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두루두루 할 수 있죠. 그래서 스페이스 X 보면은 볼까요? 나는 기본적으로 로켓을 발사할 수 있게 통합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고용되었어요. 로켓이 공장에서 제대로 조립되는지 확인하고 발사장으로 실어내는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죠. 그래서 공장에서만 일할 줄 알았지 그러니까 로켓만 잘 이렇게 조립하면 되는 거예요. 발사장에는 갈 필요가 사실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발사장에서 로켓 내리는 되게 중요한 미션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 있잖아요. 그걸로 또 업무가 어사인이 된 거예요. 업무를 할당 받은 거예요. 발사장을 본다거나 발사장까지 간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칼슨이 이거를 진짜 잘 해냅니다. 그 얘기도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스펙타클합니다. 무조건 직접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일부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번에는 이제 스페이스 X의 핵심 주인공 중에 하나죠. 팀 부차. 여기서부터 읽으면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읽으면 되겠네요. 그가 이끈 발사팀은 3번의 실패 끝에 2008년 9월 펠컨 1 로켓 발사를 성공시켰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처음 발사한 펠컨 9 로켓을 궤도에 올려놓았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한 방에 펠컨 9을 성공했다는 게. 하지만 머스크는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또 업무 스컵이 넘어가. 폴리매스가 그냥 무조건 정답이에요. 펠컨 9 로켓 발사 운영뿐만 아니라 이번에 로켓 제작까지 관리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안 해봤다니까요. 근데 할 수 있어. 해줘. 하고 하는 거. 왜?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하면은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주의예요.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서 듀얼 브레인으로 활용을 하면은 옛날에는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100% 불가능이었다면은
이제는 문해력이 높고 교양에 대한 내공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뭔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서 듀얼 브레인으로 잘 쓸 수 있는 사람한테는 정말 많은 도메인으로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 F&B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음식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뭘 한다고 F&B를 하겠어요? 제가 밥 먹듯이 챗GPT랑 제미나이한테 물어봅니다. 밥 먹듯이. 너무 자세히 알려줘요. 어디서 이런 정보를 갖고 오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 업자가 아니면 몰랐던 것들을 너무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미쳤어요. 너무 재밌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빨리 get it done 한다. 끝낸다.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빨리 일을 끝낼 수 있다고 애초에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좀 대한민국 문화적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면 대한민국 대기업 좋잖아요. 근데 대기업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진짜 끝장나는 일을 했다고 해서 보상을 충분히 해주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빨리 get it done 할 필요가 있나? 애초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성과로 쳐주는 회사. 그래서 스타트업이나 오히려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기회가 때로는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왜냐면은 그 오너랑 창업주랑 바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기업은 그게 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게 되면은 그래서 요즘에 정말로 한 요 10년 사이에 이렇게 대박난 회사들이 있거든요. K뷰티 이런 쪽에서. 그런데 이제 초창기부터 일해갖고 전무되시고 뭐 상무되신 분들 중에 요번에 그거 스톡옵션 그거 실현하는 거 보니까 뭐 60억 보상받고 80억 보상받고 120억 보상받고 보기 너무 좋더라고요. 보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인정해주지 않는 회사면은 사실 굳이 빨리 get it done 할 필요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를 인정을 해주고 아니면은 이거를 내가 먼저 한 거를 보여줬을 때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은 그 결과치로 이직을 할 수 있다. 아니면은 그 능력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 빨리 하면 좋겠죠, 그렇죠?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지만 스페이스X는 늘 역사를 썼죠. 근데도 머스크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진짜 미친 사람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다른 모든 일에서 그랬던 것처럼 머스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느렸기 때문이에요. 진짜 빨리 일을 하기를 원해요. 약간 미친 사람 같아요. 그다음에 이것도 여러분 직접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로켓 리유저블 다시 쓰려고 그렇게 설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돌아올 때 예전에 그 영상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 배에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로켓. 그래서 진짜 되게 위풍당당하게 배에 딱 서 있는 거 볼 때 저도 이렇게 지구에 사는 한 인간으로서 되게 멋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읽어보시면 진짜 제가 별표 막 쳤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스페이스X가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 즉 베이에 착륙할 수 있는 로켓을 얼마나 잘 보세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행운이에요. 세밀하게 준비했냐가 아니에요. 세밀한 준비 없이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을 하는데 세밀한 준비 없이 빨리 해야 되니까 허겁지겁 개발했는지 잘 보여준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밀한 준비 없이예요. 대부분 젊은 사람이었던 스페이스X의 엔지니어들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도 몰랐다. 20대거든요. 평균 연령 26세거든요. 이들에게는 아주 조그마한 일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도전의식을 자극했으며 복잡했다. 이들은 치밀한 계획 없이요. 일을 진행해 가면서 이것저것 만들었고 시간에 딱 맞춰 작업을 끝냈다. 아까 폴리메스랑 연결되죠. 스페이스X는 혁신의 속도가 워낙 빨라.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에게 무슨 일이 되었던 그날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을 시켰다. 켈리는 이렇게 말했다. 잔인할 정도로 일이 힘들었어요. 와,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대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힘들었죠. 하지만 모험을 떠나고 싶다면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고 할 만한 그런 곳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낭만이 넘치죠. 미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례, 이것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이 경험으로 칼슨은 스페이스X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거 자동차에 로켓 실어서 그거 1800km인가 갈 때 그 얘기예요.
스페이스X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노스롭 그루먼이었다면은 맞춤형 받침대 제작하는 것만도 설계 검토가 포함된 하나의 미니 프로젝트가 되어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달이 걸렸을 터였다. 1번이랑 연결되죠. 100분의 1 수준으로 빨리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간이 100이 걸릴 거면은 스페이스X에서는 100분의 1로 해결해야 돼요. 1로 해결해야 돼. 1. 미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니까 제 사고방식이 완전히 좀 이렇게 뒤바뀌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는 진짜 무조건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소개하는 걸로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책 읽고 진짜 가슴이 뛴다. 이런 책 또 읽고 싶다. 그런 분들 100% 나오거든요. 그분들은 For Blood and Money, 한국판 번역본 제목은 블러드 머니. 이 책이 진짜 재밌는 책이에요. 이게 암 치료제 관련된 얘기인데 개발하는 얘기인데 진짜 솔직히 여기에는 일론 머스크 빨이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일론 머스크 빼고 이 책이랑 붙으면은 거의 제가 볼 때 거의 동등한 수준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뭐 아는 사람, 유명한 사람 안 나오거든요. 블러드머니는. 근데 진짜 소설보다 더 재밌어요. 이 책도 여러분 4.28. 이거는 일론 머스크 있으니까 사실 유명세가 있잖아요. 이 책은 사실 유명세가 없는 책이에요. 분야도 제약 쪽이고. 근데도 여러분 레이팅이 2,000개가 넘었는데 4.28이에요. 그래서 이거 리뷰 보시죠. 진짜 이 책은 좀 얇아요. 그래서 빨리 읽을 수 있거든요. 정말로 손에서 책을 놓을 수가 없었다. 밤새서 다 읽었다. 미친 흥미진진한 얘기였다. 제약 업종에 있는 사람입니다.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진짜 극찬 일색이에요. 그래서 진짜 블러드머니도 꼭 읽어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와, 그냥 오늘 진짜 저도 좀 설명하면서 이렇게 빠져들었거든요. 시간이 이렇게 훅 가버리네요. 저는 10분 찍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만큼 여러분 오늘 좀 중요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부지런히 준비해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요.